안녕하세요. 한국 허벌라이프 뉴트리션 트레이너 장하나입니다. 오늘 장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또 유산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앞서 보셨던 알로에 겔과 식이섬유편과 함께 이 유산균까지 마무리를 하시면 장 건강에 필요한 삼총사에 대해서 모두 공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유산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 건강의 완결편 유산균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람의 장에는 약 100조 이상의 균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균들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을 먹고 함께 살아가는데 건강한 장을 유지하려면 장에서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매우 중요합니다. 즉, 장내에 좋은 균이 많고 나쁜 균이 적은 바람직한 장내 세균총이 자리 잡아야 건강한 장을 유지하고 또 면역력도 건강하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강하지 못한, 균형 잡히지 못한 음식들을 섭취한다거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장내 세균총의 균형이 깨지면 장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면역력도 떨어지고 또 비만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장과 뇌는 또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gut brain axis, 장-뇌 연결축이라고 해서 장이 보내는 신호가 뇌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건데요. 예전에는 사실 뇌가 먼저 중요하다 그래서 뇌장 연결축이라고 하다가 요즘에는 단어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장-뇌 연결축으로 바뀌었는데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얘기가 있죠. 속담이 있는데 사실 우리 뇌와 장이 이만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속담으로 재미있게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장에 좋은 균이 자리 잡게 되면은 뇌에도 좋은 영향을 줘서 우리의 신경 안정이나 또 기분을 좋게 만드는 데에도 연결이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그만큼 장 환경이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나빠진 장 환경은 또다시 뇌에 영향을 끼치면서 계속 이제 악순환이 반복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좋은 균과 나쁜 균을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균이 많도록 관리해 주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좋은 균을 우리는 유산균이라고 얘기를 하죠. 유익균을 증식하고 유해균 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원활한 배변 활동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유해균은 장내 찌꺼기를 부패시키고 노폐물을 생성하고 전반적으로 장 건강을 약화시키면서 면역력까지 나쁘게 하고 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 좋은 유산균은 주변에 장막을 형성해서 나쁜 균이 자리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좋은 균이 많이 자리하면 자리할수록 나쁜 균이 있을 곳이 없어서 그만큼 장내 세균총이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또 면역세포의 70%는 장에 분포하는 만큼 건강한 장이 건강한 면역력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장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균총 중에서 대표적인 몇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바로 비피도박테리움 롱금과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라고 하는 균이 있습니다. 이 비피도박테리움 롱금은 비타민을 합성하고 유해물질을 저해하고 장 건강의 핵심인 균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락토바실러스 애시도필러스는 장 운동을 촉진시켜주고 소화 흡수를 도와주며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반대로 나쁜 균도 있습니다. 퍼미큐티스균이라고 하는 균이 대표적인 나쁜 균인데요. 이른바 별명이 뚱보균입니다. 이 장 속에 자리한 뚱보균은 뇌에 영향을 끼쳐서 식욕 억제 호르몬의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어떤 음식을 충분히 먹었을 때 배부르다 그만 먹어야지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데요. 이 장 속에 퍼미큐티스균, 뚱보균이 많게 되면은 계속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욕 억제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과식으로 인해서 비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변비, 원활하지 못한 배변 활동으로 불편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이 변비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완성 변비라고 하는 것은 장이 너무 둔감해서 잘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평상시에는 화장실을 잘 못 가지만 자극적인 음식, 아주 맵거나 짜거나 막 술을 잔뜩 먹었을 때 이럴 때 어쩌다 한 번씩 화장실을 가시는 경우 이완성 변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경련성 변비입니다. 토끼똥처럼 변이 작고 딱딱하기 때문에 배변할 때에 약간의 출혈을 동반하기도 하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장이 지나치게 긴장돼서 우리가 깜짝 놀라면 멈추게 됐죠. 자, 그렇게 장이 경직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우 영양이 부족했을 때, 즉 식이섬유가 부족했을 때 변의 찌꺼기가 너무 부족해서 너무 적은 양의 변이 만들어져서 장벽을 자극해주지 못해서 변비가 생기는 이런 다양한 원인들의 변비가 있습니다. 자, 각각의 변비별로 이 솔루션이 다르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이완성 변비, 장이 너무 둔감해서 잘 움직이지 않을 경우에는 연동운동, 움직이는 운동을 활발하게 해줄 수 있도록 알로에겔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영양 부족성 변비, 식이섬유가 부족해서 찌꺼기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아서 나타나는 변비이기 때문에 충분한 식이섬유 섭취를 권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경련성 변비는 깜짝 놀란 것처럼 장이 경직해서 잘 움직이지 않는 경우죠. 장 건강을 원만하게 좋게 장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고요. 너무 평상시에 장에 부담을 주는 술이나 탄산음료, 인스턴트 식품 등은 피해 주시고요. 너무 찬 음료도 좋지 않고 기름진 음료도 좋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장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유익균, 좋은 균인 유산균을 꾸준히 섭취해 주시고 또 자극이 적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의 섭취를 평상시에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들이 관심 갖는 건강 키워드 중 하나가 바로 면역인데요. 이 면역과 관련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장 건강에 굉장히 중요한 유산균에 대해서 오늘 알아봤습니다. 우리 고객에게 굉장히 해줄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실전 연습을 통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장 건강의 완결편 유산균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변비의 종류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유산균 편뿐만 아니라 앞서서 알로에겔과 그리고 식이섬유 편까지 장 건강 1, 2, 3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함께 더불어서 공부를 하시면 더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구독과 좋아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서 꾸준하게 뉴트리션 트레이닝 공부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